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양심을 판단해? 네. 우리 진지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네. 거부, 저 이 편을 싫어합니다. 이제 종교적 뭐 병역 거부 이 편이 가장 근사치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주로 이제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보낼 자녀가 있는 부모들,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뭐 우리 토크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전제를 깔고 해서 저 41개월 군대 근무했습니다. 남들보다 무지하게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군대 안 갔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군대 가 선글라스 끼고 뭐 폼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임모실장이라고. 그런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마지막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정리를 안 해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평생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받아들이겠지만 불만입니다. 저는 이걸 과연 받아들여야 되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남북 분단이 돼 있고 또 저쪽에는 그냥 상비군만,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만 12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군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자꾸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 상황,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하이라이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내린 대법관들 군대 다 갔다 왔습니까? 군대 복무했습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겨우 4명의 대법관들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병역을 양심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다음에 나라 사랑으로 애국심으로 아들 등 떠밀어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이런 사람들 다 비양심적인 국민입니까? 그리고 군복무 마친 사람 다 비양심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후일이 들었다 이런 게 이번에 이제 무죄가 된 수많은 사건 다 이제 줄줄이 다 무죄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4대 이 나라의 국가의 자유.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씨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이 권리를 보호해준 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외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면은 뭐 칼도 안 들고 뭐 이러면 과일도 안 깎나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칼질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거기 이제 여호와 증인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증인으로 신자 수가 엄청 늘 것입니다. 전 정말 제가 이거 확신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병역법에 군대를 안 가려고 버틴 사람, 안 가려는 사람은 이제 3년 이하의 이제 징역형이 정한, 거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 내가 무슨 뭐 이제, 그런데 정당한 이유에 이번에 이 종교의 양심적 거부를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심적 거부다. 자, 방금 말씀하신 종교의 자유인데 여호와의 뭐 증인의 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 그 교리를 설명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 근데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양심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자, 나 군대 못 가겠어. 그럼 이제 기소를 해요. 그럼 법원에서 그래, 너는 말이야. 너는 그러면은 양심의 자유 때문에 해. 근데 그 양심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군대 가기 싫어. 난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 때문에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철책근 못합니다. 군대 안 가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너 평화주의? 자, 너 평화주의자인지 맞아? 너 보니까 작년에 누가 치고받고 싸웠더만.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너 10년째 누가 싸웠더만. 그러면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싸운 걸 정부가 왜
가지고 따져. 근데 이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개인의 양심 문제를 국가가 이제 우리 사법권도 국가로 보는 겁니다. 네. 국가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 하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물은 저질러졌습니다. 뿌려졌습니다. 그럼 하루빨리 군대 안 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 의도적인, 양심적이 아닌 의도적인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더 세게 복무를 할 수 있게 그 기간 이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양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 너무나 좋은 의견을 많이 네. 주시고 계세요. 배우 무명님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 방송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자 SSK님이 사법부 장악이 팩트로 증명된 판결이다. 옳습니다. 자유님 모세도 전쟁하러 나갔다. 안상태님 여호와 증인들 취사병으로 60개월 가라면 그냥 군대 갈 거다. 우진웅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택하겠네요. 불교, 뭐 천주교 뭐 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김고사님 의견이 그냥 가슴을 때립니다. 당나라 군대 만들려는 프로파간다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요즘 군대요. 오늘 네. 제 어디 신문 보면서 뭐 제가 군에 있는 제 뭐 동기들 후배들한테 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네. 요즘 군대는 엄마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서 훈련 심하게 하면 엄마들 전화 오고 그래서 제대로 아니 우리 군대 지금 당나라 군대 되고 있어요. 군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목사님 그렇죠. 답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군대답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 군대 안 갈래 하면은 빼줄 수 있다. 네. 군의 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체프님 말씀하셨잖아요. 4대 네. 의무 중 하나인 국방 의무. 근데 이제 납세 의무도 양심껏 세금 내죠. 내 마음대로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야 된다고 이거 봐요. 하다 보면은 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허형구님 실시간인가 봐요. 처음 있는데 공경남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시고 진짜 감사드려요. 네. 허형구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좌법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글 올려주시는데 저도 갤뱅이님 의견에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군대는 어느 정도냐면은 유치원 단톡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치원 단톡방에 엄마 멤버들이 그대로 군대 멤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올리면 어느 상사가 우리 애를 올렸어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를 이렇게까지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비양심적인 집단이고 군 복무는 비양심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국가를 아예 통째로 뿌리채 흔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빨리 네. 대체법이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네. 국방의 의무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런 네.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는요 역사를 보면 쉽게 멸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문약해지는 것이죠. 중국의 송나라 대표님겠습니다. 우리도 조선 대표인 나라입니다. 국방. 자, 조선시대 때요. 네. 조선 붕괴, 임진왜란 때 거의 붕괴 직전 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역. 네. 군에 대한 의무의 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노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에는 군대가 10만 명 있었더라 실제 호랑이 벌써 부르면은 100명도 안 오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려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군인들 사기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군인들 지금 정말 사기 떨어졌어요. 아니, 군인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대하니까는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을 겨냥해서 우리가 참 준비하고 임전무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최고의 순회끼리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는 과연 군의 존재의 이유가 뭐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군인들이 바로 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이란 나라가요. 네. 저렇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티는 나라는 제복에 대한 존중, 군에 그럼요.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죠. 네, 비행기 안에서 네. 어느 미국 옷 구겨준다니까. 육군 상사가 이코노미를 탔어요. 이코노미를 타니까는 옷을 딱 벗어서 스튜어디스에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구겨진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이코노미 손님한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안에 비즈니스 탔던 사람들이 전부 항의하면서 이 상사를 내 차로 옮겨라. 이게 나라입니다. 제복을 입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서 이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네, 지금 아까 미스터 스피키님이 군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 주변에 이제 뭐 여성 그 여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군에 이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군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육사 나와서 이렇게 평생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요즘은 저녁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 이게 나라냐.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홍성우님이요. 네, 군대 군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팥고물 없는 찐빵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너무 좋은 의견들을 그 한치호님도 올려주시고 이러는데요. 자, 한순실님, 양심적 납세 거부는 안 되나요? 진짜 이거 양심적 납세 거부는 양심적 납세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도 정말 양심적 그 병역 거부, 이름도 거지같이 지었다. 아까 데니님이 그러는데 저도 맞아요. 네,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그건? 예. 정말 이 나라 세금 이렇게 반도덕적 세금 거부 뭐 이런 운동이라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반국민적 세금 거부 운동. 진짜 세금 내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워요. 네. 뭐 제가 뭐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라는 단체에 지금도 공동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세금 제대로 쓰는 거 그거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격, 선거할 때 유권자라는 자격. 그런데 세금 낼 때는 바로 납세자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금은 내 돈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런 사람들 전부 세금을 남의 돈으로 막 뿌려버린 거예요. 남의 돈.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정말. 네, 비긴 5600님이 어쩔 수 없는 사법부의 정권 부역은 이제 그만. 이제는 사법부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뭐 사법농단이 아니라 정말 정권 부역으로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혜엄마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약자의 편에 제발 서지 말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달라. 이 정부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네. 참, 그리고 이제 사실 사법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뭐 미국도 그런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게 사법화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정치권에서 국회에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말만 들면 제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법부에 못 넘어가고 헌재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면은 대한민국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법부를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정리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이념 방향으로 정부 또 국가 시스템이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를 그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기 마음에 맞는 생각이 같은 사람만 임명하고 뽑고 밀어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률 거부 운동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보지도 않으니까 거부할 충분한 양심적 이유가, 양심적 조건이 이제 됩니다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자유연님이 판문점 수리비 이것도 미치겠네.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 정말 100억 달러요? 100억이 들었대잖아요. 네. 남북 뭐 연락사무소인가? 네. 자, 문재인이 말하는 약자는 우리나라에서의 최강자인 귀족 노조다. 네, 세고개님 맞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세고개님 감사드리고요.